거제 같은 곳은 제가 예전에 어떤 말을 했냐면 인생을 걸어보려고 하면 창원에 걸어봐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게 무슨 창원의 구축 아파트 갭이 거의 500, 1000. 그러니까 투자금, 매매하고 전세 가격 차이가 5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했거든요. 한 500 정도에 제 주변 분들은 거의 세팅을 했어요. 500만 원에 한 채씩. 취등록세까지 포함하고 복비까지 해도 1000만 원이 안 든 거죠. 뭐 무피로 세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자,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있으면 한 20채 정도 그냥 쭉 매집을 하는 건데 지금 한 1억 5천 정도 올랐죠. 그럼 30억이잖아요. 2억으로 30억 버는. 물론 세금은 계산 안 했습니다. 양도세 계산은 안 했지만. 자, 이런 식으로 배팅을 걸어볼 만한데 거제도 한번 걸어볼 만은 해요. 하지만 창원보다는 훨씬 작은 도시입니다. 창원보다는 리스크가 더 있죠. 인생 배팅하려고 하면은 사실 청주에 배팅하는 것이 낫죠. 거제와 청주는 급수 비교가 안 되는 한 단계 높은 곳이 청주이기 때문에. 청주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시고. 뭐 한강 가든 뭐 낙동강 가서 뭐 뛰어내리는 건 그거는 뭐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 되겠지만. 근데 물건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쉽지가 그러니까 않더라고요. 그 타이밍을 잡아야죠. 남들이 다 이야기하는, 제가 지금 막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청주 이야기한 지는 아주 오래됐습니다. 자, 근데 남들이 다 이야기할 때는 타이밍은 한 단계 느린 건 당연히 맞아요. 그러면 어디에 내가 배팅을 걸어봅니까? 인구 규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소도시일수록 리스크는 커져요. 당연한 겁니다. 목포 이런 데 이제 예를 들면 이슈가 잘 안 되는 이런 데 걸어볼 만하죠. 목포도 투자자들 많이 들어갔는데. 하지만 인구 규모 오른 가격이나 이런 거 보면은 목포가 그건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걸어볼 때는 제법 있어요. 뭐 김해 이런 데도 있고. 김해도 많이 들어갔죠. 근데 이걸 포인트를 어떻게 잡냐가 중요한데 남들이 많이 들어갈 때 막 지금 막 언급하잖아요. 그 당시는 호가가 높아요. 그리고 전세도 밀립니다. 투자자가 많이 들어가서 전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에 1억 이하로 투자가 들어갔던 단지들 전세가 다 밀립니다. 다 밀리는데 이제 좀 조용해요. 지금 전세 밀린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사람들이 쳐다보질 않습니다. 지금 이럴 때 다시 엇박자로 급매가 있어서 지금 전세 쌓인 게 풀리면 전세가가 올라가는 그 타이밍을 다시 보셔야 돼요. 그게 사실 투자자죠. 남들이 우르르 몰려갈 때 그때 들어가는 것은 사실 좀 늦은 투자. 다른 사람이 안 볼 때 내가 본다든지 조금 먼저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투자를 하셔야지 수익이 크죠. 안전하고. 초창기에 서울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도 약간 그런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약간 제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투자하는데 2015년도까지 거의 4년이잖아요. 투자금이 가장 많이 든 게 3천이었을 거예요. 아마. 서울에서요? 그럼요. 서울도 뭐 근데 그때는 투자금 2천만 원 넘어가면은 손가락 하나 잘린 줄 알았어요. 그때 분위기가 그랬어. 무조건 소액 갭 투자. 그래서 제가 수도권 4년 투자하면서 지금 기억나는 게 투자금 가장 많이 들었던 게 5천만 원. 그게 어디냐면은 광명 브라운스톤 2차. 그때 철산주공하고 되게 사람들 많이 들어갈 때였거든요. 광명 브라운스톤 2차를 2,500개, 3,000개 막 이렇게 맞췄어요. 몇 채를 샀거든요. 그러다가 마지막 물건이 전세가 안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금을 낮춰서 어렵게 뺀 게 투자금 5천만 원. 그게 가장 많이 든 겁니다. 그렇죠. 그때는 완전 소액 투자만 놓고 했죠. 그 당시에는 또 돈도 많이 없었고, 돈이 없으니까 사실 2천만 원, 3천만 원도 큰 돈입니다. 사회 초년생에게는. 1년 모아서 2, 3천 모으기 쉽지 않잖아요. 결혼해가지고. 쥐어 짜서 막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게 했었죠. 근데 다만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이 아니라 어쩔 수 없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다 외곽지만 도는 거예요. 서울도 구로두산 아파트, 은평구 수색, 대림한수 막 그런 거 있습니다. 관악, 우방 아파트, 금천구 벽산 아파트, 관악구, 금천구, 은평구, 강서구도 있네. 금호타운인가. 강서구 막 이쪽으로만 간 거지. 메인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강남이나 이런 쪽에 메이저 아파트들은 그때는 자세히 보지를 않았죠. 잠깐 외곽으로 돌았죠. 인천으로 넘어가면은 인천 그리고 또 일산 이쪽으로 가더라도 막 일산에 막 약간 조금 좀 외진 쪽으로 이런 쪽으로 아직 일산도 아파트 들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그렇고. 근데 애석하게도 서울은 다 팔았어요. 그것도 한 5천만 원에서 한 7천만 원 올랐을 때. 지금 생각하면 되게 아쉽죠. 그걸 다 가지고 있었으면. 그런데 그 상황에는 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2년 돌렸을 때 그걸 팔지 않으면 다시를 못 사거든.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서울을 팔고 뭐 경기도 권역을 사기도 하고 또 지방으로 내려와서 투자를 하게 됐는데 그래도 그때 수도권 투자한 그 수익을 바탕으로 지방에 내려왔을 때는 이제 조금 안 좋은 아파트에서 이제는 준신축 정도로 투자를 하기 시작했죠. 이래 됐던 것 같아요. 제가 한참 초기에 투자할 때는 1998년 아파트. 그 다음 이제 돌릴 때는 이제 2년 돌리고 수익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할 때는 2006년, 8년 아파트. 이런 식으로 계속 올렸습니다. 그 다음 지금 한동안 매수한 아파트들은 거의 다 이제
준신축, 신축 2013년에서 한 17년 요 정도? 세고네. 그런 식으로 이제 세팅이 돼 있죠. 초창기 투자하실 때는 직장인이셨어요? 네네. 어떤 일 하셨어요? 부산에서 그 조선 중공업 다녔습니다. 거기서 16년 근무를 했죠. 직장생활 오래 하신 분은 약간 존경스러워요. 저도 만 6년 채우고 나왔는데도 아, 네. 16년이면 진짜 너무 지겹더라고요. 대학교 졸업하고 입사를 바로 했어요. 하고 16년 한 직장만 다닌 거예요, 저는. 다녔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좀 일이 루틴하잖아요. 인생이 조금 약간 지루한 면이 좀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시간 지나가지고 돌이켜보건데 그때 제가 직장 다니면서 한 40채 정도까지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소액으로 개수를 늘려보자. 40채를 만들어보자는 목표가 있었어요. 그 목표를 어떻게 제가 만들었냐면은 제가 이제 막 투자 초기에 막 할 때 이제 개수를 좀 늘리기 막 시작할 때 한 대여섯 채 정도 딱 만들었을 때 투자를 열심히 하는 그 누나가 있었어요. 그 누나가 직장을 다녔거든요. 그때 당시. 지금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누나가 자기가 물건을 뭘 가지고 있고 이야기를 잘 안 해줘. 내가 좀 신하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누나, 지금 몇 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지 마라. 처음에 모른다 이러더라고요. 모른다. 네. 부산 분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모른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좀 가르쳐줘. 그러니까 17채 이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직장 다니면서 17채가 돼? 이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나는 목표를 30채로 올려야 되겠다. 17채, 20채라고 할게요. 20채가 돌려지니까 30채 정도 되겠네. 라고 해서 목표를 30채 올리니까 이건 되더라고.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0으로 목표를 올려가지고 40채 채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40채 딱 채우고 더 이상 안 샀습니다. 목표를 채웠으니까. 사실 40채 관리하는 것도 직장 다니면서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 저는 40채를 돌리면서 목표를 이뤘으니까 이제 카페도 개설하고 막 그랬었죠. 저는 약간 멀티로 여러 가지 일하는 거 좋아해요. 아니 근데 이게 40채까지 가려면 어쨌든 계속 투자금이 마르지 않고 네. 돌려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좀 이 자금 운영 노하우를 좀 초기에는 어느 정도 돈을 모아야 돼요. 예를 들면 1,000이든 2,000만 원이든 모아야 투자가 되니까 악자까지 모으는 것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대출을 어떻게든 활용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투자할 때는 대출금 3,000만 원 가지고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다 그렇잖아요. 다 대출 내면은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또 10년 전 이야기잖아. 10년 전 이야기. 그때는 대출에 대해서 더 보수적이었습니다. 지금보다. 그래서 와이프하고 3,000만 원 대출 내려고 와이프의 반대를 엄청 무릅쓰고 겨우겨우 한 거예요. 근데 매수를 하고 올라 있거든. 내가 결과로 보여주니까 그게 3,000만 원 다음에 8,000만 원. 8,000만 원이 또 줄고 이렇게. 그리고 그때 매수했던 집도 올라가니까 담보대출이 조금 더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모으기도 했고 따로 모으기도 했고. 그래서 처음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래도 그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바로 투자 공부를 하고 투자를 시작했으니까 완전 투자에 대해 무지했거든요. 완전 무지했습니다. 정말 1도 몰랐습니다. 그랬는데 자,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해 나가는데 우리 부모님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기 때문에 아주 소액 투자를 한 거예요. 제가 아는 또 부산에 계신 또 누나인데 이분은 지금 좀 여유롭게 사시거든요. 투자를 잠시 접는다기보다는 열성적으로 하시진 않죠. 근데 그분도 돈이 정말 없었거든요. 돈이 정말 없어서 그 당시 분위기 좋을 때입니다. 2013년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분은 수도권에 12채를 세팅했습니다. 한 1년 6개월, 한 2년 동안, 한 1년 6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 12채를 세팅했는데 투자금이 얼마 들었겠습니까? 취등록세 다 포함해서 플러스 1,500만 원. 실합니다, 이거. 풀피요? 풀피. 1,500? 12채를 세팅하는데 1,500만 원 돈이 남았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했냐면 부산에 사시면서 수도권에 올라갔는데 사실 돈이 많이 없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찜질방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때를 밀면서 찜질방에서 숙식을 하면서 10채를 살려고 하면 예를 들면 10채를 살려고 하면 3,000만 원 계약금이면 3억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계약금 1,000만 원으로 해주세요. 그래야 1억에 해결되니까 계약금, 10채 계약금. 1억 해주세요. 잔금 10개월. 이 물건만 찾으러 다녔습니다. 중도금 없고. 계약금, 중도금 포함해서 1,000만 원인 거예요. 아니면 전세 계약금을 중도금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한 1년 동안 찜질방에서 살면서 그 물건만 찾으러 다녔습니다. 근데 10개월 지나니까 그때 매매 가격, 전세 가격 다 많이 올랐잖아요. 오르면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역전한 거예요. 어차피 수도권 쪽에서도 전세가율이 80%, 90% 이상인 곳을 샀으니까 8, 90% 사이 정도를 샀으니까 그게 전세가가 올라와서 10개월 뒤에는 거의 다 풀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금 내고 돈이 1,500 남았다니까요. 와, 대단하다. 그렇죠. 열정만이 인생을 바꿀 수가 있죠. 역시 부산 분이시죠, 그분도. 네네. 역시 부산 분들이 화끈하시죠. 화끈해, 역시. 이래서 좋아. 네. 뭔가 이렇게 하려면 확실하게. 대신에 이제 하락기가 오면은 그 한강 다리, 부산은 이제 낙동강, 낙동대교에서 뛰어내릴 사람들은 다 경상도 사람입니다. 그런
일화들 많습니다. 투자를 제가 오래 했으니까. 그리고 찐 투자들 많이 알잖아요. 투자하면 투자하는 사람들끼리 인맥이 생기고 사실 이 바닥이 되게 좁습니다. 맞습니다. 좁아가지고 알게 되는데 시골집에 가서 예를 들면은 내가 1억 5천 전세 살고 있어요. 근데 투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니까 아파트를 예를 들면 대출 끼고 살 수는 있잖아요. 그럼 투자금이 없어지잖아요. 아파트도 예를 들면 보통 1억 5천 전세 사는 사람이 1억 5천 아파트 안 사잖아요. 1억 5천 전세 살던 그 아파트 정도 되는 아파트를 살려고 하면 매가가 한 3억 된다고요. 그럼 투자금이 없잖아요. 대출 내도. 그래서 와이프를 설득해서 그것도 새 쌍둥이 아이가 3명이에요. 와이프를 설득해가지고 우리 전세를 좀 더 저렴한 데로 내려가자. 월세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시골로 갔습니다. 그분이 그때 구미 있을 땐가 대구 있을 땐가 그랬는데 시골로 내려가서 전세금 2천만 원짜리 아이 3명 어린 아이를 데리고 시골로 내려간 거야. 그럼 전세 3천만 원 시골로 간 대신 그 집은 100평이라 하더라고요. 자랑하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걸면 근데 그분에게는 1억 5천 전세금에서 3천만 원 전세를 가면서 1억 5천 전세금에 3천만 원 전세를 갔으니까 1억 2천 투자금이 생긴 거잖아요. 엄청 소중하잖아요. 내 자녀들이 시골로 가서 사는데. 그래서 미친 듯이 투자를 하는 거죠. 목숨 걸고 투자하는 거죠. 제주도에 펜션 3개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아파트 다 임사 묶어 놓고, 임대사업자 묶어 놓고.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 찾아보면 덜어 있어요. 깜짝깜짝 놀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시골로 이제 전세 들어갔잖아요. 3천만 원 전세. 그래서 통화를 해. 저녁이든 전화를 하면은 정말 꼬끼요 아니면 강아지 소리 멍멍멍 엄청 들리더라고. 그럼 깡촌에 들어간 거죠. 인생 역전이죠. 그걸 또 동의해준 가족들도 대단하다. 아, 대단하죠. 아마 근데 그렇게 프로포즈한 남편이라고 하면은 그만큼 그 자기의 열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배우자한테 어필했을 겁니다. 본인은 어떠세요? 저는 본인도 그렇게까지 투자로 잘 성공해서 이렇게 쫙 저는 변화를 주셨잖아요. 막 몰빵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좀 안정적으로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거의 실패 없이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제 투자법은 그냥 스탠다드입니다. 저는 제 투자하는 방법을 돈이 없으신 분들은 제 투자 방법을 그대로 따라 하시라고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바예요. 따라 해야 되겠다. 네네. 그러면 일단 대구를 사시면서. 그렇습니까? 네네. 한번 물려보시고. 시작하시죠. 왜냐면은 저희가 저희 시청자분들은 돈이 많지만 저는 사실 이제 시작하는 제가 볼 때 거기서 거기입니다. 투자금 많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별로 많지도 않아. 그래도 그 서울 분들은 확실히 투자금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지방에는 투자금 3천, 2천 사실 그 정도 돈만 들고 오시는 분들 많아요. 제법 있습니다. 나 부산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부산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유튜브를 부산에서 해야 되겠다. 이제 앞으로 내려가서 접고. 부산도 경쟁도 좀 덜합니다.